은하수 호두농어입니다. 친환경 직불금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친환경 인증서가 오늘 그 오후에 도착을 해서 급히 만든 이유는 올 10월 말까지 친환경 인증서를 받은 자에 한해서 내년 3월서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직불금을 받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오늘이 8월 마지막 날 31일이니까 9월하고 10월달 2달 기한이 없어서 이렇게 급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어 놓고 그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해보지 않고 그다 하다 보니까 좀 순서상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친환경 개요, 친환경 의, 먼저 첫 번째 친환경 의를 보면 화학비료, 합성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를 통해 생산된 농산물, 이게 이제 친환경의 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화학비료, 합성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유기라고 보는 거고, 최소화를 통해서 생산된 농산물,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무농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친환경에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지 않느냐? 그래, 우리는 살충제를 하면은 생물 다양성을 그냥 완전히 억제하잖아요.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말 표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한다. 글쎄, 합성 농약을 하지 않고 화학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감소율이 클까요? 그건 아닙니다. 경운하지 않는 땅에서만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져요. 여기 이제 위에 지구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라고는 유언을 남기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바로 스티븐 호킹스 박사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지 않습니까? 참 이 말에 어떤 무경이라 하는 그 부분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당히 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됩니다. 스티븐 호킹스가 말한 말을 믿어야 돼요. 지구 멸망을 원치 않는다. 그럼 지구 멸망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뭐예요? 우리 농사꾼이 뭘 해야 돼? 지구 멸망을 원치 않잖아요. 무경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경운이라는 것은 왜 제가 이제 그 차츰 친환경 재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헥타르 3,000평방미터를 경운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것이 340kg이 나온답니다. 340kg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예.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상에 있는 것이 약 한 2조 5천억 정도, 2조 5천억 톤이 있답니다. 이게 3분의 1은 대기 중에 떠 있는 게요. 약 한 8천억 톤은 대기 중에 있고, 나머지 1억 7천억 톤은 이 땅속에 있는 게요. 뭐 과학자들 표현을 들으면 그렇게 있다는 게요. 그런데 이 산업화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산업화라면 영국 산업화를 생각하면 1760년도서부터 본격화돼서 1820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 전에 난 사용하지 않다는 갑자기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벌어지는 상태인데, 우리가 이 지구가 에너지를 받는 것은 유일하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잖아요. 에너지를 받은 만큼 이 지구에서 보내야 되는데, 이 지구 대기권을 보내줘야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라는 게 온실가스가 형성되다 보니까 에너지는 계속 쓰는데, 이것이 온실가스라는 것 자체 이 지구 내에서 떠내보내지 못하고 이 지구 단에서 감싸고 있는 게요. 그래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스티븐 호킨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지구 멸망의 원인은 많이 있죠. 뭐 6억 5천 년 동안에 지구 멸망이 한 대여섯 번 있었는데, 최근 이제 그 6,500만 년 전, 그 소행성과 지구와의 충돌에 있어서 마지막 이제 그 어떤 그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나간 적이 있잖아요. 그런 그 관계로 인해서 뭐 멸망하는 건 많이 있는데, 소행성이 이제 우리 지구를 다시 한번 또 와서 이제 뭐 일개 대륙을 갖다가 이제 파괴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이제 뭐 수증기 뭐 이런 거로 인해서 또 지구가 또 그 빙하기로 또 접어들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도 지구가 너무 따뜻해지고 있다, 온난화되고 있다, 빨리 이걸 막아야 된다. 근데 우리 농민이 이 지구 멸망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게요. 빨리 이것을 탈피해야 돼요. 그래서 농사법을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비료가 개발이 된 게 약한 사실은 이제 비료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뭐 한 1920년이니까 100년밖에 안 됐고, 농약 같은 거 사용한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비료 들어온 것은 1666년도인가 이런 것이 비료가 들어와서 계속 비료로 농사를 졌고, 또 농약으로 비료를 농사를 져왔던 간행농법, 요거에서 우리가 탈피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빨리 탈피해야 되지 않냐. 여기 있듯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배출량 감소, 요 부분을 이제 가장 먼저 우리 농민들이 앞장서서 해야 되기 위해서는 이 합성농약, 화학비료 이런 것보다도 사실은 더 우리가 이제 요즘 강조하고 있는 자연농법, 탄소 탄소 재료농법, 뭐 태평농법, 뭐 공생농법,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윈윈 농법이라 해서 윈윈 팜 메소드라고 해서 상생농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감소의 효과가 있다. 또 수질 정화의 효과도 있고, 토양 비옥화 강화도 있다. 분명한 것은 사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정말 비옥화 강화의 효과는 있습니다. 제가 올 한 해 어떤 비료도 주지 않고 무경운, 무농약, 무시비했던 그 상태를 보면은 토양이 얼마나 비옥해졌는지 먼저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갈까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보면은 제가 이게 이제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 올렸듯이, 이게 이제 호두나무예요. 이게 이제 재작년 가을에 심은 건데, 그동안 이 땅을 매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70년 이상 매년 비료 주고 농약하고 해서 풀 하나 여기 하나 안 났던 곳이에요. 풀이 하나 없었어요. 왜 그걸 하냐면은
이런 말씀 드릴런가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92세인데 작년 10월 말까지 마지막 마늘을 심고 약간 이제 시골을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그 뒤부터 어떠한 제가 이제 농약 않고 또 비료도 안 좋기 때문에 비료기를 그동안 먹고 살았으니까 컸겠죠. 근데 이 호두나무 보십시오. 이 호두나무가요, 재작년 10월 달에 심었는데 작년에 큰 게 한 이 정도 컸어요. 제 허리춤에 닿거든요. 이게 지금 요 풀이 한 2m 50 정도 되는데, 이 풀보다도 지금 더 커온 거 보면은 약 한 2m 80 정도까지 컸잖아요. 1년 동안에 제 허리춤에서 이 정도 컸으면은 최소한 뭐 1m 50 이상을 얘가 쫙 큰 게요. 요게 이제 제가 이거 촬영하기 위해서 무농약 했던 무농약 무시비 무경을 했던 그 텃밭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습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경운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맞는 답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자연농법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어떤 지원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요거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다는 건데, 여하튼 뭐 이런 수질정화나 토양 비옥화가 강화된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유기 농법이 있고 무농약 농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농약 농법이 있었는데 전농약 유형은 이제 없어졌고, 유기농법은 합성 농약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또한 화학 비료를 전혀 하지 않는다. 예, 요게 이제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럼 무농약은 합성 농약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화학 비료는 최소화하는데, 화학 비료는 권장 소비량 3분의 1 이내 사용한다. 이건 뭐 너무 애매모호한 그런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합성 농약, 요즘 뭐 친환경 농약, 친환경 비료라고 하는데, 친환경 농약도 어떠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생물 다양성 중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살균제, 뭐 응애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죽인단 말이에요. 친환경 농약이라고 나오는 게, 죽이는 게 무슨 친환경 무농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충해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농약이 무슨 친환경입니까? 이거 자체 유기처럼 합성 농약이나 화학 비료도 하지 않는 그 결과가 선진국 미국, 그다음에 선진 유럽에서 지금 활발하게 지금 뭐 많게는 한 30% 이상의 농민들이 이쪽으로 턴을 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턴을 했듯이 우리도 과감하게 턴을 해야 되는데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결과는 이게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요.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한다라고 이제 친구한테, 그러니까 야, 그거 해가지고 밥 먹고 살겠냐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농사를 지냐. 또 농사를 지는 옆에서 모든 사람이 제 농장에 와서 하는 얘기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농사 지는 거냐? 그러는 게요. 저는 나 지금 풀 키우는겨. 몇 년간 풀을 키워야 돼. 이 얘기를 제가 해요. 왜? 지금까지 땅이 이제 많이 굳어 있고, 또 유효토심이 낮기 때문에 유효토심을 깊게 해주는 게 첫 번째 지름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녹비작물 같은 걸 이용할 수도 있지만, 녹비작물을 뿌려도 잘 안 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일반 풀로 일단은 강화시켜서 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풀만 보이죠. 그런 상태지만 사실은 저는 저 개인이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왜 그걸 하냐. 사실은 저도 농민이지만 지구 온난화에
일주를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습니다.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다는데 이산화탄소가 땅속에 예?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땅속에 있는 일산화탄소 100카티로 빼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 개인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국가 규제가 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탄소 농사 짓더라도 당신 아까 얘기했잖아요. 1헥타를 하는데 탄소가 340kg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340kg의 이산화탄소는 어떤 효과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경유를 생각하면은 560리터 경유를 떼는 것과 똑같다라는 게요. 그것은 또한 서울서 부산을 왕복 6번 하는 그러한 그 효과와 또 똑같다라는 게요. 그렇게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게요. 3,000평을 한 그 경운을 노타를 친다는 그것이 그런 많은 탄소 배출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 웃겠지만 너 혼자 그렇게 해봐라. 그거 갖고 뭐 되겠냐. 그러나 우리 농민이 사실은 반길 다른 사람들이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반기를 우는 할 말이 없어요. 당신들 농사 짓다고 하고 탄소 배출이나 해야 되고 뭘 이렇게 농사 지어서 못 먹고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냐 할 말이 없습니다. 농민이 솔선수범할 수 있는 것은 농민이 솔선수범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가가 합성 농약 화학비료 이 6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탁상 공론으로 나온 거고 적극적으로 무경운을 깨야 됩니다. 무경운. 윈윈 팜 메소드 상생농법으로 강력하게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자, 도쿄 기후협정이 있었잖아요. 1998년.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막 기온이 30년 동안 이게 이제 그 산업화가 되고서 지금까지 약 한 1700 이제 6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온도가 한 2도 상승했다고 그래요. 근데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또 1도가 상승된 게요. 그러니까 도쿄협정 갖고 안 되니까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이 있잖아요. 매년 이산화탄소를 0.04%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크지도 않아요. 0.04% 줄이자는 게요. 파리 협정 그 자체네가. 근데 우리 농민들이 줄이자고 하는데 막 녹타를 쳐대가면서 땅을 막 뒤집어 엎고 이래서 되겠냐. 우리 농민도 국가 정책 이것은 모든 국가가 약속을 했잖아요. 모든 국가가 150 몇 개 국가가 전부 다 협정을 맺은 거 아닙니까? 우리 탄소 제로 하겠다. 이 얘기를 해놓고서 우리 농민은 반대 정책을 펴면 되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너 혼자 잘해봐라. 그래, 너 참 착한 사람이다. 그것은 뭐냐? 우리 농민들이 이러한 그 농약하지 않고 화학비료 사용하지 않고 무경운을 해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우리는 생산자잖아요. 소비자들이 알아주는 시대가 옵니다. 소비자들이 또한 알아줘야 돼요. 자, 기후 상승을 하면은 해수면이 상승돼요. 해수면이 상승된다는 거 무슨 얘기예요? 이번에 서울 강남역에 그 하루 1시간에 200mm의 비가 내려서 강남이 침수가 되고 또 사람들이 또 이제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난리를 피웠단 말이에요. 근데 30만 톤 물을 담수할 수 있는 그 저장 시설을 갖춘다. 이거 아무 쓸모없는 게요. 왜? 지구가 상승되면 바다 물이 상승되는 그 해수면 상승이 만주가 되면은 인천 앞바다에서 만주가 된 게 어디로 오겠어요? 한강 다시 역류를 해요. 서울에 비 온 눈이 비가 빠지지 않아요. 예?
이대로의 기온이 상승이 되면 2050년도에 우리나라 국토 면적 5%가 사라집니다. 동해안은 태백산맥, 소백산맥으로 높은 산들이 있어서 그렇게 침수하는 일이 없지만 서해안, 특히 서울은 해발 고도가 15m, 있는 지역이 수두룩하잖아요. 그런 데는 다 잠수해버려요. 영종도, 김포공항, 그 남한 과학자들 얘기하잖아요. 가끔 TV에 나와서 2050년도에는 이대로 기온 상승을 방치했을 경우, 예? 다 우리가 영종도 가가지고 뭐 해외여행 간다? 다 꿈 깨는 짓이에요. 그 해발고도 15m 서울 지역, 만조일 때 그 뭐 한강물이 바다로 빠지겠습니까? 다시 역류하죠. 이런 상태를 생각했을 때 일단은 큰 소비자들이 안 되겠다. 농약하고 막 노타리 쳐가지고 막 탄소 배출하니 농민들 상품을 안 사 먹겠다. 이렇게 얼른 생각이 들 때 지금 늦었어.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냥 빠르다고 했잖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국가도 이거 합성농약이라서 화학비료나 유기재발하면 돈 뭐 몇 푼 주고 하는 거 이건 탁상 쪽으로 나온 거고요. 얼른 진짜 친환경 농업에 있어서 무경우까지 들어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언제까지 이 상태로 무경으로 가야죠. 빨리 터내야 되는데 미적미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기농이 있고요. 이제 제2차 산업 유기 가공식품 같은 경우,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직 생산자인 입장에서 하고 나중에 이것은 제조할 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6차 산업 그런 때 이제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거고, 일단 1차 생산자로서 그래도 국가는 농약 사용하지 말아라. 화학비료 사용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솔직히 과일 하나 재배하려면 뭐 비대 농약 주고 또 색상 변화되는 농약 주고 뭐 새가 쪼아먹는다고 농약하죠. 보통 농약 10번 이상 다 하잖아요. 15번 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어요. 그럼 자, 여기 스티븐 호킨스가 20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테니까 지구를 떠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구를 떠나는 생활을 하라. 이 얘기는 지금 의사가 당신 2년밖에 못 살으니까 술 먹지 말고 담배 피지 마세요. 그 말 잘 듣잖아요. 저 의사가 얘기하면 담배 다 끊잖아요. 2년밖에 못 산다. 술하고 담배를 끊으면 당신은 20년을 더 삽니다. 라고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끊듯이 스티븐 호킹스가 말한 지구 멸망을 원치 않는다면 200년 안에 지구를 떠나라. 이것은 의사 진단보다도 더 무섭게 받아들여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친환경 농업에 앞장서야 됩니다. 예. 탄소세 걷어서 탄소세를 준다는 건데, 탄소 배출 안 하면 돈을 준다는 건데, 그렇듯이 당신 사과 또 뭐 토마토 딸기 농약 농약한 거 먹으면 당신 70대 80대 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는다 하더라도 당신 몸은 완전히 망신창이가 돼요. 그러니까 농약한 거, 화학비료 준 거, 과일 먹지 마세요. 의사가 그런 진단을 여러분한테 내렸다고 보십시다. 그거 먹겠습니까? 그럼 친환경으로 재배한 과일의 모양이 좀 좋지 않다 얘기야. 과일의 모양이 좋지 않고 또 병충해가 조금 흠집을 냈어. 그것을 먹으면 당신은 100세까지 살아요. 그러면 그것은 좀 가격이 2배, 3배 뛴다 하더라도 그걸 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게예요. 농약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게요. 화학비료로 재배한 거, 그래서 그냥 가다 비대시켜가지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대가라고 하면 서로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과 살 때 큰 거 사잖아요. 짝깐한 거 안 사잖아요. 예? 그리고 당도가 많은 거 사잖아요. 당도가 없는 건 또 안 사잖아요. 똑같은 게요. 근데 큰 거 먹고 당도가 높은 거 먹으면 당신 70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농약, 뭐 비대 농약 않고 뭐 착색 농약 않고 그냥 조금
과일 크기가 작더라도 단단하고 이런 거 먹으면 당신 100세 살아요. 그거 먹잖아요. 나중에 내가 이 농약한 것을 먹고서 내 몸이 질병에 시달리느니 조금 비싼 거 준다고 주고 사서 내가 먹어서 노후에 내 몸이 더 튼튼하다라면 어떤 거 사서 먹겠냐? 라고 아마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나 농약한 거 안 먹을게요. 나 조금 작고 좀 병충해가 좀 갈궈놓은 그런 사과 먹을래요 하는 게 90% 이상 될 겁니다. 그게 정상인 사람이죠. 정상인 그 먹거리를 국가가 제공해주기 위해서 합성농약 하지 말고 화학비료를 주지 마라. 이렇게 이 친환경 인증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발맞춰서 이런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할게요. 왜 네가 친환경을 하냐? 얘기를 해요. 야,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야, 언제까지 농약하고 언제까지 제초제 풀 없애려고 그 막 예측으로 돌리고 일하냐? 그것을 내 후대에 이어서까지 이 어려운 농사법을 전달해 주냐? 아니다. 쉬운 농사법을 전달해 줘야지. 이게 바로 친환경 농사법이다. 라고 제 친구가 되겠어요. 이해를 못해요. 옆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와이프도 이해를 못해요. 왜 빨리 농약해서 풀들 죽이고, 미국 손녀벌레니 뭐 저런 거 나무에 붙어 있는데 저걸 왜 지켜보고 있냐. 저게 중에 답하면 나무 다 죽는다는데 빨리 가서 살충제 뿌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야. 저걸 견뎌낸 놈은 살을 거고 저걸 못 견뎌낸 놈은 죽을 거다. 어차피 농약을 해도 죽는다. 그또 농약을 하면 또 약기운이 떨어지면 또 온다. 저 나무는 저 스스로 면역력을 갖게 내비를 둬야 된다. 이해를 못 합니다. 저도 올해 처음 작년하고 올해 이태하는데 그래서 늘 풀만 키우는 농사는 안 짓고 풀만 키우냐는 얘기를 듣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저 친환경 직불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논농사 유기재배는 유기재배 아까 얘기했잖아요. 농약하지 않고 합성 뭐 농약하지 않고 비료 주지 않으면 저 1헥타르당 여기 단위를 안 썼네요. 1헥타르당 70만원. 무농약 농약은 하지 않더라도 3분의 1 기준에 비료를 주는 거 50만원. 가수 140만원 1헥타르당입니다. 무농약은 120만원. 채소 특성물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 헥타르당 이렇게 줍니다. 기타 유의점 지원 한도 농가당 0.1헥타르에서 5헥타르가 한 그 0.1헥타르면은 뭐 완전 잘 아시다시피 3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5헥타르라고 하면은 15,000평까지 재배면적에 비례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 기간은 5년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법을 지원받은 대상자는 품목별 유기 단가의 50%를 지속해서 지원해줍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만약에 농원인 경우 140만 원 5년간 지원해주고 또 5년이 지나면 여기에 대한 50% 70만 원 지급을 해주는데 유기로 가는 경우는 무농약을 2년을 봐요. 그래서 3년째 유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올 10월 달까지 무농약으로 신청을 하면 작년서부터 이렇게 되어왔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농약 시험 가수일 경우 140만원, 120만원을 지원받지만 내후년서부터는 140만원을 4년간 지원받고 여기에 대해서 5년째부터는 50% 70만원 지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청기간 매년 3월서부터 4월 말까지 신청을 해서 12월에 지급되고요. 신청 방법 전년도 10월 말까지 그러니까 올해 10월 31일까지 인증받은 친환경 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친환경 인증서가 보통 한 달 이상 걸려요. 원래 3주 나온다는데 제가 신청해 보니까 한 달 넘게 걸린 다음에 인증서가 나오더라고요. 신청 장소는 읍면동사무소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서두가 너무 길었는데 여하튼 그러면은 친환경 인증 기간은 제가 지금 사이트 들어가서 보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 친환경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는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우측에 인증 신청 도우미가 있고요. 거기에서 인증기간 조회가 있어요. 그래 인증기간 있으면 여기 뭐 자기가 내가 사는 곳이 뭐 어디 뭐 경기도다 하면 경기도하고 전체 누르면 경기도 주변에 뭐 한 50개 넘는 인증기간 그 사설 기관들이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전화 거기 여기다 경기도 하면은 이제 경기도 그 지역에 있는 인증 기관들이 쭉 뜹니다. 그 한 군데 가까운데 전화해서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청 절차. 해당 토지의 바닥 흙을 300g. 그러니까 그 신청하기 전에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해당 토지 바닥 흙 곱고 조금 한 주먹 한 주먹 해가지고 약 한 300g. 그 우리가 커피 잔 있잖아요. 종이컵 커피 그거 한 3컵 봉지를 필지별로 이렇게 담습니다. 담아가지고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토양 분석실에 갖다 주면 돼요. 이거 왜 갖고 왔냐 하면은 왜 갖고 오셨어요 하면은 친환경 인증 받으려고 합니다 하면은 갖고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한 열흘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지금 서두르지 않고서 안 되는 게 뭐냐면 먼저 토양 흙을 갖다가네 우리가 이제 그 토양 분석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열흘이니까. 그리고 또 바로 신청을 해서 와서 한다 하더라도 또 한 달 걸리니까 10월 30일까지 하려면은 좀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인증서 와서 급히 하게 됐고요. 예. 뭐 친환경 인증 기간 아까 얘기했죠. 거기 가서 찾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신청하면 농업교육 포털 사이트에서 교육 받으면 교육 이수증 나오고요. 신청은 3주 이내에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한 6주 만에 받은 것 같아요. 검사 비용이라든가 기타 비용이 좀 발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2만 1천 몇 평방미터니까 약 한 2.4m 정도 되나요? 이것저것 해서 한 60만 원, 딱 60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60만 원 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다 또 받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토양 분석 결과, 그 다음에 인증서 온 거 이런 것은 좀 더 거쳐 지자체에서 지원 내용 해주는 거 그것은 이제 다른 데서 한번 보도록 이렇게 할게요. 더 자세히 확대해가면서 볼 수 있는 대로. 네, 여기서 볼까요? 뭐부터 지금 순서대로 볼게요. 검정보다는 이제 이건 나중에 넣은 거고. 예, 토양 검증 결과. 예, 토양 검정 결과가 이제 이렇게 오면은 저기 농업기술센터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하면은 산도가 몇 %다. 산도 그래프식으로 나오는데 6.3%, 유기물이 25%. 25% 유기물이 많다라는 거죠. 이 산 벌목을 작년 3월에 했으니까. 인산은 좀 적네요. 2.9%, 칼륨이 0.22, 칼슘 14.2, 마그네슘 2.3, 전기전도율 0.3, 퇴비와 인산 함량이 높은 비료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무농약 하는데